김덕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가 저렇게 굉장히 친한 뭐 두 분이 친할 수밖에 없죠. 왜 친할 수밖에 없습니까? 일단은 대학교 선후배지간이에요. 그 한덕수 선배, 그 한덕수 후보가 그 서울대 상대 옛날에는 뭐 경제학과라고 하지 않고 서울대 상대라고 했는데 서울대 상대 그 2년 선배예요. 두 분 다 서울 상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대학교 2년 선배다. 물론 그 한덕수 후보는 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재학 중에 행정고시 붙고 그 다음에 서울대 뭐 전체 수석했나 뭐 그렇고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김문수 학생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적 여러 번 당하고 어쨌든 그 다음에 졸업도 뭐 몇십 년 만에 하고 그러한 그 학창 생활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서울대 상대 선후배 지간이다. 그 다음에 1학년 때 3학년 뭐 2년 차이였을 테니까 그렇게 다녔을 거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후보는 국무총리를 했었고 김문수 후보는 뭘 했었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계엄이 선포되던 그날 그 자리에 한덕수 후보는 그 자리에 있었고 김문수 후보는 자리에 없었지만 만약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전 그 장관이 12월 3일에 그 국무회의실에 딱 있었으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제가 봤을 때 김문수 성격상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못하게 6탄으로라도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한덕수 총리는 막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잡았을 건데 김문수 후보는 훨씬 더 강하게 저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아쉬움이라고 할까, 뇌피셜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덕수와 김문수 두 사람은 대학교도 그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그러한 선후배 지간이고 그 다음에 같은 기간 그 정부에서 그 국무위원으로 같이 있었고 그러다가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경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김덕수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딱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면은 김덕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은 뒤에 권권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쌍권이라고 했던 하지만 그 뒤에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덕수라고 한 프레임은요 허술해도 너무너무 허술했다. 그 부분을 김문수 후보가 파고들었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느냐? 그 김덕수라고 했을 때 이 김덕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는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선의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허약한 그러한 그 프레임이었다.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그 만약에 그 김문수 후보가 그러한 그 선의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그냥 먹어버리면 시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여론이나 도덕적인 거나 뭐 이런저런 압박을 갖다가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어쨌든지 간에 뭐 그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뭘 발휘해야 된다? 그거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민낯이 딱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는가? 한덕수 후보는 정치력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건가? 한덕수 후보는 그 왜 관료 생활만 했을 뿐이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우리나라에서 재상을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직을 2번이나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한테 정치력을 기대하는 건 어려웠을 거고, 그러면 저와 같이 법적인 강제 수단이 없고 오로지 김문수의 선의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누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느냐? 비대위원장,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권영세와 그 다음에 원내대표 권성동의 그 쌍권의 정치력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김문수 후보한테는 씨알도 안 맥혔잖아요. 씨알도 안 맥혀가지고 어떻게 됐다? 결국은 오히려 더 무리한 수를 뒀다가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받고 결국은 한덕수 후보는 본인이 이제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지 열흘도 안 돼서 9일 만에 그냥 그 드랍을 갖다가 하고 결국은 예상대로 그 김문수 후보가 여권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도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조금 있다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먼저 오늘이 중요한 날인 게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지금 대통령 일정을 갖다가 이번 대선의 일정을 보면 5월 10일과 5월 11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었고 5월 10일에는 그 이재명, 이준석 뭐 등등이 그 다 등록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5월 11일 어저께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5월 12일, 오늘이 5월 12일이란 말이에요. 5월 12일부터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돌직구 쇼를 갖다가 하고 왔는데 막 그때가 이재명 후보가 광화문에서 유세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시끄럽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몰려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김진 앵커가 휴가 가는 바람에 오늘 라방이 없었거든요. 라방이 없어서 시간이 좀 널널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동아일보에서 차를 딱 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라방도 없는데 시간 못 맞출 수도 있겠네라고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길 뚫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가 공식 선거 일정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기호가 1번이에요. 야당인데 어떻게 기호가 1번인가? 기호를 갖다가 따질 때에는 의석수로 따지기 때문에 제1당인 민주당이 기호 1번이고요. 제2당인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이고요.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기호 3번이 돼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은 후보가 없으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기호 3번은 없는 거고, 제4당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기호 4번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유세를 시작을 했고 제가 조금 전에 그거를 어쨌든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기호 2번에 김문수 후보는 아마 오늘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갔었느냐? 가락시장을 갔대요. 가락시장 가가지고 서민들 이렇게, 왜 가락시장을 갔을까요? 가락시장 같은 데 가면 새벽부터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시작하는 데가 어디냐? 보면은 제일 생각할 수 있는 데가 뭐 가락시장, 뭐 노량진 시장 이런 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을 갔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까지만 이야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디를 갔었느냐? 그 다음 페이지. 저기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여수예요. 전라남도 여수고 저기가 그 여수의 산업단지인데, 국가산업단지인데 줄여가지고 산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지? 그 파이바라고 하나? 그 헬멧이라고 하나? 그거를 갖다 조금만 확대를 해주시면 이준석 후보가 쓰고 있는 저 헬멧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금호 뭐 무슨 화학, 금호 석유화학 뭐 그런 것 같은데 금호 PNP 화학인가?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그 석유화학이겠지 뭐. 근데 이름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고 저기에 그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가가지고 그 현장 그 정치를 하는 후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 일정 나온 것 좀 보여주세요. 일정 나온 걸 보여주시면은 오늘부터 선거 기간이 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제외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있다라고 하고 뭐 선상 투표 그렇다고 하고 중요한 거는 사전 투표 아니겠습니까? 사전 투표가 5월 29일, 30일에 사전 투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전 투표가 많이 그 될 것 같아요. 왜 많이 되느냐? 사전 투표 5월 30일이나 29일 날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5월 31일이 그 5월이 그 2, 3, 4, 5, 5월이 31일까지 있죠. 그러면 5월 31일이 토요일, 6월 1일이 일요일, 6월 2일 하루 쉬면은 토일 월화 나흘 놀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는 그냥 뭐 사전 투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이나 그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그 토일 월화 나흘 동안 그냥 놀러 갔다 오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 투표율도 낮을 거예요. 그래서 대선 때가 총선보다는 지방선거나 총선보다는 그 투표율이 높은 때가 그 대통령 선거인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뭐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아마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어쨌든지 간에 그 꼭 투표를 갖다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 6월 3일이 글로벌 인사이트 한 화요일이라서 화요일 날 그 글로벌 인사이트 안 하니까 그날 끼고 제가 저도 이렇게 좀 더 뭐 쉴 수 있고 뭐 다른 방송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로 대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글로벌 인사이트는 제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쉬는 날이면 그냥 어디라도 좀 갔다 오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6월 3일에 투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3일에 투표를 갖다 꼭 하셔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저게 공식적인 일정인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TV 토론을 3번 합니다. 3번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5월 18일에 하고 5월 23일에 하고 5월 27일에 하고 18일, 23일, 27일에 3번에 걸쳐서 TV 토론을 하는데 아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이렇게 3명이 하겠죠. 18일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23일은 사회 분야에 대해서, 27일은 정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그 투표를 한다. 이렇게 그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 TV 토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그 공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 사는 데가 아크로비스타 아닙니까? 아크로비스타에서 길만 건너면은 법원이에요. 길만 건너면 법원이니까 그러니까 판검사들 변호사들이 아크로비스타 뭐 삼풍 아파트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냥 우글우글해요. 그 동네에는 삼풍 아파트 뭐 아크로비스타 이런 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제 살았는데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번이 아마 제 3차 공판인가 싶은데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아무리 가까워도 그 뭐라 그럴까 그 차 타고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 찍히지 않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배려를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원칙대로 합시다 이렇게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차를 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걸어서 길 건너가지고 쭉 나오면은 그냥 곧장 있으면 옛날 사법연수원 자리고 지금은 회생법원 자리인데 거기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동관이고 거기서 쭉 가면 서관인데 그 형사재판은 서관에서 하거든요. 이제 서관에 이제 그 입정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기자들이 이런저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아마 지금 재판 받고 있다가 지금 11시 48분 뭐 그쯤 됐으니까 조금 후에 휴정하고 점심 먹고 다시 오후 재판 할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 와중에 그 검찰에서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는 명태균 수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 화수목금 이번 주에 화수목금 13, 14, 15, 16 나흘 중에 하루 검찰청 나와라 이렇게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소환 통보했다는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명태균 뭐 게이트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건진법사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건강이 좋지 않다.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못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래봤자 이번이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또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검찰에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해 보이는데 그렇게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아마 김건희 여사가 그 검찰하고 일정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또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갖다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저기 그 전라남도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그 선거 운동을 개시했고 그 와중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는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있겠죠. 그런데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